시험도 요 페이지에 있는 48페이지에 있는 기권의 층상 구조 4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외워서 푸는 것들이니까 잘 수업 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수업 해볼게요. 48페이지 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권이라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대기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기 있죠. 우리 지표면에서 우주 전까지의 공기층 대기라고 하고요. 보통 1000km 정도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층상 구조라고 해가지고 1000km를 우리가 4개 층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기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권의 특징, 역할, 이제 대기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체를 제공해 주죠. 예를 들면 산소,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동물들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질소들 있죠. 뭐 과자 봉지에 충전재로 사용되는 질소 기체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같은 것도 이제 기체 형태로 대기권에 존재하겠죠. 굉장히 적긴 하겠지만.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질소가 78%. 이 숫자는 그냥 우리 상식으로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80%가 질소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러니까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 질소가 80%니까 한 5분의 4. 그다음에 산소가 5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 되고요. 아니 맞니? 5분의 4, 5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 네. 잘했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긴 한데요. 0.03% 정도 되고요. 그런데 태초부터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태초 지구에는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랑 기체랑 그 다음에 수소, 수송기 이런 게 제일 많았어. 그런데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이제 탄생하는 거야. 진화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세균이라는 애가 세균 중에서 광합성을 하게 됐고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어. 그지? 내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이산화탄소로 들어오고 이제 산소를 내뿜으면서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진 거야. 그 다음에 남세균 다음에 이제 김미역 다시마 기억나요? 얘네가 남세균은 원핵 생물이었고요. 그 다음 김미역 다시마는 원생 생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식물. 그 다음에 식물이죠. 식물까지 이렇게 진화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성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도 우리 대기에는 뭐 메테인이라든지 메테인,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성분들 질소하고 산소 정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80% 정도가 질소, 그리고 20% 정도가 산소,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굉장히 지구에 있는 생명체 주변 역할을 하고요. 이 아르곤은 몰라도 돼요. 얘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은 많이 없고요.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지만 광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권, 대기권 같은 경우는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이따가 배우겠지만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산소가 변형된 게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존층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 오존층이 쌓이면서 대기에 처음에는 대기에 오존층이 없었는데 대기에 오존층이 쌓이면서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해로운 자외선, 그다음에 우주선, X선, 방사선 이런 것들이 막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존층이 막아줘. 지금 여러분들도 외출할 때 특히 여름에 뭐 바르니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엄마가 꼭 필수적으로 바르잖아, 그지? 네. 막 온몸에 다 바르고 나가잖아. 그 이유가 그만큼 지금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데도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될 만큼 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존층이 대기에 없으면요, 지상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강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사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방사선 그런 거 알잖아. 그러면 그 정도의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만큼 대기에 오존층이 없다면 자외선에 의해서 육상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같은 기체들이 있어가지고요. 대기를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뒤에 가서 복사평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대기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봤고요. 자, 첫 번째 이제부터 볼게요.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1000km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숫자를 외우시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범위 정도 그냥 대충 이 정도로 두껍구나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000k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지표 부분일수록 많이 모여있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왜일까요? 공기가 지표에서 0km에서 1000km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점 희박해져. 그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 안 돼. 아니. 지구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중력. 중력 때문이에요. 네.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 중심이 물질을 질량을 가진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표 밑으로 우리가 기체가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표 중심에 보통 50km 정도까지 사이에 대기의 한 80%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5km 사이에는 50%가 붙어 있고. 그리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 정도 그냥 질소, 산소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권의 층산 구조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네 가지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2학년 때 보잖아요. 그때 이제 기권의 층산 구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기온이 4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하강했다가 높아졌다가 하강했다가 높아졌다가 해요. 자, y좌표가 높이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온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W자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눕힌 모양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까지를 처음에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온이 하강하죠. 하강. 대류권은 기온 하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존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해요. 성층권. 그리고 하강했다가 성층권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요. 상승.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중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기온이 다시 이렇게 하강해요. 하강.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외권, 우주와 가장 가까운 쪽을 우리가 열권이라 해요. 그냥 뜨거우니까 열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상승. 그래서 기권의 네 가지의 층은요,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하강했다가 올라갔다가 하강했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W자를 이렇게 눕힌 모양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름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한 2개씩만 기억하시면 문제푼들은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일단은 대류권이라는 건 이름에 대류가 붙었어. 대류가 뭐니? 대류가 열이 이동하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었어요? 공기가. 액체와 기체 상태일 때였죠. 그리고 대류가 뭐야? 그래서 물 같은 데서 해가지고 공물지만 공 던졌었어. 아니, 뭐였어요? 공으로 치면은 공을 직접 들고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축구로 치면 드리블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책으로 치면 내가 책을 들고 윤호한테 갖다 주면 윤호가 책을 들고 선영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굳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소우한테 갖다 주는 방식이었죠. 왜 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이런. 근데 그거는 이제 전도였지, 그지? 어쨌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아래로.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니까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대류 현상이라는 원리가 뭐예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야. 그지?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으면은 순환하는 거잖아. 맞아요? 맞니? 네. 방금 그래서 방금 봤다 말했잖아. 봐봐.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에 있죠. 네.
y좌표가 높이야, 그지?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니? 위에 있잖아, 그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위에 있는 거는 차가우니까 내려가고 지표면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죠? 그래서 대류현상이기 때문에 대류권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요. 여기 대류권에서는 지표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다 없다? 있지, 왜 없어? 물이 있잖아요, 물.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상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냐? 기상현상이 비와 눈이 내린다. 근데 비와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눈비가 생기는 그냥 물이 증발해가지고. 어? 그럼 그냥 물이 증발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모이는 거는 아닌데 뭐예요? 공기가 팽창해서 생기는데 답지하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개 외우시면 돼요.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잖아. 자, 그럼 중간 거로 볼게요. 중간 것도 그래프를 봐봐.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잖아. 중간 것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중간 것도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네, 똑같은 그래프니까 그게 높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아래쪽은 뜨겁잖아.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있어. 그런데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이 일어날까 없? 안 일어나지 안 않을까?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상현상이 없어. 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봐봐. 대류권하고 중간권을 비교했을 때 둘 다 대류현상이 일어나. 하지만 대류권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눈비가 내려. 아니, 대류권에서는 물 수증기가 있으니까 눈비가 내려. 그죠? 기상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날씨가 있다는 거야. 날씨. 근데 중간권에서는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수증기는 없을까? 너무 높아서. 높은데 왜? 뭐 때문에? 투명. 아니, 중력 때문에. 중력이 약하니까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얘는 뭐와 가깝니? 대류권은. 아 증발해요? 그렇죠. 태양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수증기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려. 오케이? 자, 그럼 성층권은요, 당연히 대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류권하고 중간권에서 대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성층권은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애들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애들은요, 안정한 층이에요. 그리고 성층권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층권이 아래쪽에 뭐가 있냐? 오죠. 네,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은 O3라고 하는데요. 오존층이 생성되는 건요. O2가 이제 O2가 이렇게 O 두 개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세기가 강한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에 의해서 이 산소가 쪼개질 때가 있어요. 이 쪼개지면 산소 원자들로 쪼개져요. 이 산소와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산소하고 붙어 이렇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쪼개지고 붙었다가 쪼개지고 붙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O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도 굉장히 원자량이 큰 되게 좀 무거운 기체거든요. 그런데 얘가 O가 3개나 붙었어. O의 원자량 혹시 기억해요? 16이요. 그걸 기억해. 탄소는 12였고 산소는 16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3개면 얼마 되니? O가 48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였어? 1이잖아. 수소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워요? H1인데 산소는 16인데 얘는 48이야.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죠? H2O가 얼마였어? 30, H2요? 1자리가 2개, 5가 16. 그래서 18이잖아. 18인데 얘는 48이야. 굉장히 무겁죠? 무겁고 부피가 큰 애들이 이제 하늘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뭐를 막아준다? 자외선을 막아준다. 그래서 오존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 그리고 안정한 층이잖아. 그지? 안정한 층이니까 뭐가 운행할 수 있겠니? 비행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니? 그냥 지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그냥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계속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뭐 드드 이렇게 막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렇게 다시 평행이 돼서 쭉 올라가잖아. 그 높이가 여러분들의 성층권이에요.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비행기 탈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정한 층에는 비행기가 돌았어. 그럼 낮은 안정한 층에는 비행기. 그럼 높은 안정한 층에는 뭐가 있겠냐? 그죠? 인공위성이지.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대류 현상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외우시는 거고요. 인공위성이랑 저어야 되신 거 아니에요? 어? 달도 있잖아요, 위성. 아. 인공위성으로 쓰는 게 맞지. 그래, 인공위성. 네. 그래서 성층권하고 또 열권은 비슷한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하고 안정하니까 낮은 곳에서는 비행기, 높은 곳에서는 인공위성.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를 또 써보면요. 성층권에서는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중간권에서는 또 뭐가 관측이 되냐면 유성이 떨어져요. 자, 열권에서는 공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열권은 그냥 유성들이 그냥 지나고 있지, 그치? 지나오다가, 그러니까 유성이라는 거는 운석이나 소행성에서 지나가다가 파편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그런 뭐랄까 암석 덩어리들이 열권은 그냥 지나오다가 중간권에서는 그런 거 많이 뭐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 잘 알 건데 대기권에서 갑자기 막 불타는 거 봤잖아요, 그죠? 불타잖아요. 그 이유는 중간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 암석들이 떨어지면서 불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되고요. 열권에서는 이제 오로라가 관측돼요. 오로라가 뭐니? 오로라가 그막 우주에 있던 것들이 막 우주면 대기권에서 부딪혀가지고 어색해하는 그런 위성. 맞아, 비슷해요. 우주에 있던 건 아니고요. 태양에서 날라온 이제 전하를 뜬 입자들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부딪혀서 산란되는 거야. 반짝반짝반짝반짝, 그죠? 그래서 그런 오로라는 어디에 있겠니? 당연히 태양하고 가깝고 이제 대기하고 딱 마주치는 지점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이상 같은 게 살짝 들어오는데 북극이랑 남극쪽에 있어서 그쪽에. 극지방에 이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죠. 오늘 뭐 미도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건 우리는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대륙권의 특징은 대류 현상은 있는데 왜 불안정한 층입니까? 기상 현상이 일어나요. 왜? 물이 있으니까. 성층권에서는 안정해요. 왜? 안정해요. 그리고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시켜주고 비행기 항로로 운행이 되고요.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은 있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 왜? 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성이 관측되고요. 그 다음에 열권에서는 안정한 층이고 인공위성이 궤도가 되겠고요. 오로라가 관측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성층권에서는 각각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번 다시 볼게요. 요것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방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방출했을 때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덜 닿겠지. 그치?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에너지가 덜 닿기 때문이고요. 성층권에서 다시 높아지면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여기가 좀 뜨겁게 달궈지겠죠. 요 층에서 오존층이 있는 곳에,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자외선으로 의해서 오존층이 달궈지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데워져서 점점점 이렇게 뜨겁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다시 식어가겠죠, 그죠?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그냥 식어가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 식어지는 이 지점이 이제 중간권이 되는 거고요. 중간권은 다시 지구에서 반사되는 에너지가 닿지 않고 그 다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높이 쭉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요. 이 중간권하고 열권 사이를 우리가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최저 기온을 보여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한번 질문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열권에서는 다시 올라가. 왜?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개념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위에 대륙권부터 보시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강인데 체크해 주시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자, 대류 현상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그 다음에 기수항 현상 이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다. 기상 현상이라는 건 날씨 변화 말하는 거야. 비, 눈, 구름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그런데 대륙권의 높이 왼쪽을 보시면요. 11km 정도 되고요. 이때 한 80% 정도 된대요. 제가 아까 50km라고 그랬는데 11km거든요. 11km에 전체 80% 그리고 5km 안에 50%가 대기의 대부분이 다 있대요.
그리고 성층권 보시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상승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거니까 안정한 층이 되겠고요. 이제 오존층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래서 가열된다 되어 있고요. 특징은 대기가 안정하다. 그러니까 대류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고요. 그래서 비행기 항로, 비행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 그래서 이제 중간권 보시면요, 다시 하강하고요.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이제 거의 안 받게 되겠죠. 대류 밑줄에 놓고요.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대류에만 밑줄에 놓으시고요. 유성 관측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간경 계면에서는 최저 기온 넘어가고요. 열권에서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요. 왜냐? 태양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희박하고 낮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넘어가고요. 낮밤의 기온차가 큰 이유는 당연히 우주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적으니까, 그치? 그리고 태양에 마주보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바로 식어버리겠죠. 우주처럼. 그리고 오로라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위성 궤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권의 높이 어떻게 될까요? 요 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오존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권 계면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어쨌건 중간권 계면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거 맞는데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없을 때 과거의 지구,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금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화성 이런 것들 있죠. 일반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기온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가 많아서 생기는 오존층 때문에 우리가 지구는 W자를 부리지만 여러 가지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U자형을 부른다. 두 개 층만으로 나눠진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번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숙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단원에 있는 단원 마무리 평가 꼭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지구 복사 평등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조금 어려운데 수증기를 조금 2주에 나눠서 걸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2학기 책에 있는 별과 우주 7단원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 개정이 되면서 이 단원 자체가 아예 빠졌어.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왜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정판 전이니까 있는데 요거 빼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은 2학년 때 있던 직권을 한번 같이 하든지 할게요. 3학년 이야기가 무슨 일이었어? 그냥 좀 풀까? 네. 자, 같이 볼게요. 1번은 대기는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 분포하고요.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분일수록 중력 때문에 더 많이 모여 있고요.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가 대부분입니다. 질소가 78%, 산소 21%.
가부터 하면요 가장 아래쪽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되겠고요. 대류가 일어난 층은 가다, 그 다음에 안정한 층은 나라 이렇게 이제 쌍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기상현상이 나타난 층은요 지표 부분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대류층, 그 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은요 성층권. 성층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존이 성자가 아마 오존하고 관계된 그런 성이고 산소 그런 거랑 관계된 한자일 거예요. 자 3번 대륙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디귿 되겠고요. 성층권은 오존층이죠. 니은이고요. 중간권은 다시 디귿이고요. 열권은 태양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 기억 되겠네요. 4번은요 대륙권은 니은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 성층권은 리을 오존층이고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유상관측, 열권은요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 궤도. 그래서 딱 두 가지씩의 특징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은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라서 4개 층으로 구분하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이고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후. 네. 외울 시간 드릴까요?